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 다락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무겁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갑을 열었을 때 텅 비어 있는 순간,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로 떨어진 숫자를 보는 순간, 친구들이 저녁 약속을 잡았는데 나 오늘 바빠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결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자존심을, 그리고 미래의 기회까지도 위협하는 무게가 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도 밥값이 걱정되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지혜를 담아온 탈무드는 이런 순간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은 탈무드의 깊은 지혜를 통해 돈이 없을 때 인간이 겪는 비참한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돈의 중요성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인간관계의 변화. 돈이 드러내는 관계의 진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친구는 늘어나지만 돈이 없을 때 진정한 친구가 드러난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말의 진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며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모임에서는 늘 선뜻 계산을 맡곤 했죠. 형, 오늘도 내가 쏠게. 친구들은 민수 씨를 좋아했습니다. 카톡방에는 항상 민수 씨를 찾는 메시지들이 넘쳐났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뭐해? 형, 신상 레스토랑 생겼는데 같이 갈래? 오빠, 생일 파티 꼭 와야 돼. 그런데 어느 날 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급여도 밀린 상태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구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의 저녁 약속 제안에 요즘 좀 바빠서 라고 대답하기 시작했고 카톡방의 메시지들도 조금씩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의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초대를 받았지만 선물을 살 여유도 2차까지 이어질 회식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안, 그날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죠. SNS를 열어보니 친구들이 파티를 즐기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빠진 자리, 그 자리는 금세 다른 누군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카톡방의 메시지는 거의 멈췄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정말 절박한 순간 민수 씨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 미안. 나도 요즘 좀 빠듯해서. 다음에 여유 생기면 연락할게. 그 친구는 며칠 후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돈과 관계의 냉혹한 현실. 탈무드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친척도 없다.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당신이 베풀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을 때 당신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선물을 못 가져올 것 같고 2차 비용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입니다.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재미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돈 얘기에 민감해질까봐 다른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야, 저번에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미안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빌려준 사람은 배신감과 답답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의 깊이.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느끼는 깊은 고립감.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카페에서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할 때 당신만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는 순간. 친구들이 다음 여행지를 계획할 때 당신은 난 바빠서 라고 거짓말하는 순간.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순간.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 주머니를 가진 자는 자신의 목소리도 잃는다. 돈이 없으면 말할 권리마저 잃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내도 무게감이 없고 제안을 해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돈 있는 사람들 얘기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관계의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진정한 친구를 발견하는 순간. 하지만 여러분, 탈무드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은 불로 시험하고 사람은 역경으로 시험한다. 돈이 없을 때 비로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떠났지만 한 명만은 달랐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정우가 그였습니다. 정우는 민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요즘 잘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시간 있으면 나와. 내가 밥 살게. 민수 씨는 사양했지만 정우는 고집했습니다. 만나서 밥을 먹는 동안 정우는 민수 씨의 상황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정우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뭐야? 그냥 받아. 갚으라는 거 아니야. 친구 잘 되는 게 내 이익이니까. 그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100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진실한 친구가 낫다. 돈이 있을 때 주변에 모인 100명의 사람보다 돈이 없을 때 옆에 있는 1명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돈이 인간관계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떠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들이 진정한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2부 자존심의 무너짐. 2번 죽는 가난. 탈무드에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2번 죽는다. 한 번은 굶주림으로 또 한 번은 무시당함으로.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느끼시나요? 배고픔은 견딜 수 있습니다. 며칠 굶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하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혼을 죽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물질적 결핍보다 사회적 배제가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볼이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한 컴퓨터 게임인데 3명이 공을 주고받는 게임이었죠. 실제로는 참가자 외에는 모두 컴퓨터였지만 참가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이 고르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중간부터 다른 2명이 참가자에게 공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컴퓨터 게임, 가상의 공놀이인데도 참가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우울, 심지어 신체적 통증까지 느꼈습니다. 배제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실제 물리적 고통과 같은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이것을 현실에 대입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게임 속 배제가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무시와 차별입니다. 외모로 판단받는 순간들. 박지은 씨, 2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지은 씨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능력도 뛰어났고 업무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 때문에 자취를 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백화점에서 옷을 샀습니다. 점심시간에는 2만 원이 넘는 레스토랑을 자주 갔습니다. 지은 씨는 동대문에서 산 옷을 입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밤을 새워 자료를 준비했고 발표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화장실에서 우연히 선배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은이 발표는 좋았는데 좀 그렇지 않아? 응, 나도 그 생각했어. 저런 중요한 자리에 좀 더 신경 써서 입지. 저 구두 좀 봐. 얼마나 오래 쉬는 건지.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옷과 구두로 평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지은 씨는 카드빚을 내서 옷을 샀습니다. 명품은 아니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브랜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카드값을 갚느라 더 빠듯해졌고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건가?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비단을 입어도 천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일상 속 미묘한 무시들.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무시는 항상 직접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미묘하고 간접적인 무시들입니다.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직원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하는 말투는 친절하지만 눈은 당신의 옷차림을 훑고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가장 구석진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창가 자리를 권하지만 당신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할 때 당신의 의견은 가볍게 넘어갑니다. 응,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하며 곧바로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직원의 시큰둥한 태도. 이 정도 소득으로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아 있을 때 초라한 외모 때문에 옆자리가 마지막까지 비어있는 경험. 이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자격지심의 늪. 더 큰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자격지심입니다. 김태현 씨, 35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태현 씨는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한 후 빚을 갚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 꼴이면.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차는? 집은? 애들은? 결국 태연 씨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에도 연락이 왔지만 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이제는 아예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태연 씨는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무시당할까봐, 초라해 보일까봐.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가난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파괴한다. 정작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스스로를 숨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겪는 차별. 더 가슴 아픈 것은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수진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싱글맘입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서. 얘들이 나보고 가난하다고. 수진 씨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또 다른 날 딸아이의 현장 학습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 간단하게만 쌌습니다. 점심시간 딸아이는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을 보며 자신의 도시락을 숨겼습니다. 너 도시락 안 먹어? 응, 배 안 고파. 집에 돌아온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딸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잔인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더 잔인하죠. 그들은 여과 없이 차이를 드러내고 다름을 놀림감으로 만듭니다.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진정한 존엄은 어디서 오는가? 하지만 여러분, 탈무드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재산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 측정된다. 외부의 시선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다리까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받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했고 한때 친구 집 바닥에서 잤습니다. 빈병을 주어 팔아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관은 세 가지가 있다. 토라지의 왕관, 제사장의 왕관, 왕의 왕관. 그중 토라의 왕관이 가장 위대하다. 돈과 권력보다 지혜가 더 위대합니다. 당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당신의 존엄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무지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존엄은 돈이 아니라 마음속 지혜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수진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없지만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그게 진짜 너의 가치란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절대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딸아이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혜이고 당신의 인격이고 당신의 노력입니다. 삼부기의 상실, 닫히는 문들, 탈무드의 또 다른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은 지혜로운 자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요?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닙니다. 돈은 가능성입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가 없는 새처럼 날고 싶어도 날 수 없게 됩니다. 배움의 문이 닫히다. 최서준 씨, 22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서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컴퓨터 공학을 배우고 싶었죠.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고 독학으로 공부하며 작은 앱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의 집안 형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고 싶어. 서준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 씨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알아봤지만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만큼 뛰어나지는 않았고 대출은 생활비까지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결국 서준 씨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나중에 돈 모아서 대학 갈 거야. 그렇게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은 가족 생활비로 나갔고 남은 돈으로는 저축은커녕 자신의 용돈도 빠듯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 IT 기업에 취직해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 프로그래밍 잘했잖아. 우리 회사 같이 지원해 볼래? 나는 학력이. 아, 그렇구나. 그 순간 서준 씨는 깨달았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학력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면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가난한 자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부유한 자에게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하지만 그 배움의 기회조차 돈이 없으면 닫혀버립니다. 꿈을 접는 청년들.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한 학기에 수백만 원, 4년이면 수천만 원이 듭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중퇴하는 경우입니다. 이민아 씨, 24세 여대생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간호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더 이상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니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되는데. 미나 씨는 학교 상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금이나 대출 어떤 방법이든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대한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추가 장학금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미나 씨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1년만 일해서 돈 모으고 다시 복학할게요. 하지만 휴학은 2년이 되었고 3년이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돈은 벌렸지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20대 중반, 동기들은 다 졸업해서 일하고 있는데 자신만 뒤처진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미나 씨는 간호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난이 배움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가난은 배움을 갈망하게 만든다. 이 말은 정신적 가르침으로는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갈망만으로는 등록금을 낼 수 없습니다. 열정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창업의 꿈이 무너지다. 강민호 씨, 31세 예비 창업가의 이야기입니다. 민호 씨는 5년간 IT 기업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디어는 확실했습니다. 시장 조사도 했고 사업 계획서도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자금이었습니다.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서버 구축 비용, 직원 인건비, 마케팅 비용. 민호 씨는 5년간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담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보증인은? 그것도. 정부 지원금도 알아봤지만 경쟁이 치열했고 심사 기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투자자를 찾아다녔습니다. 10군데가 넘는 투자사를 찾아가 피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트랙 레코드가 부족해요.
팀이 너무 약합니다.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예요. 거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것. 만약 민호 씨에게 충분한 자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직접 시작해서 실적을 만들고 그 실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민호 씨는 창업을 포기하고 다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년 뒤 민호 씨와 비슷한 아이디어로 다른 스타트업이 크게 성공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내 아이디어였는데 민호 씨는 허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회는 준비되고 자본이 있는 자에게 온다. 기회의 양극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돈은 돈을 낳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해외 유학도 가고 다양한 경험도 쌓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높고 명문대 진학률도 높습니다. 졸업 후에는 부모의 인맥과 자본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교육의 기회부터 제한됩니다. 학원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대학 진학도 경제적 부담입니다.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실패했을 때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의 양극화입니다. 탈무드는 경고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돈의 차이가 아니라 기회의 차이다. 눈앞의 기회를 놓치다. 때로는 아주 작은 기회조차 돈이 없어서 놓치게 됩니다. 정수아 씨, 26세 디자이너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수아 씨는 독학으로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학원을 다닐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우승자는 회사의 인턴으로 채용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아 씨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응모 조건이 있었습니다. 작품을 고품질로 인쇄해서 제출해야 했고 프레젠테이션 영상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인쇄 비용만 30만 원, 영상 촬영 장비 대여와 편집 비용까지 합치면 5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수아 씨의 통장 잔고는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내면 남는 게 없는데 수아 씨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친구도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수아 씨는 공모전에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그 공모전에서 우승한 사람은 미술대학을 나온 같은 또래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그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월세를 늦게 내더라도 응모할걸. 수아 씨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5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끼 외식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비용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기회를 만들고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기다린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현명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마저 빼앗기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 없으면 시간마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박현우 씨, 29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현우 씨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3년을 일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글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3년 동안?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현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는 것을, 미래를 계획할 시간도, 새로운 것을 배울 시간도, 심지어 쉴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 미래를 빼앗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배움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가난은 배움을 갈망하게 만든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난이 물리적 장벽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장벽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서준 씨를 기억하시나요? 대학에 가지 못한 그 청년 말입니다. 서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료 강의들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프로그래밍 책을 읽었습니다. 5년이 걸렸지만 서준 씨는 독학으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작은 IT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학력은 없지만 실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처음 10군데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1번째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학력보다 열정과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일해보죠. 지금 서준 씨는 그 회사에서 주니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아직 높지 않지만 꿈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민호 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업을 미뤘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인맥을 만들고 자본을 모았습니다. 3년 후 민호 씨는 다시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창업자도 있었고 초기 자금도 충분했습니다. 아직 성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작은 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돈이 없어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분명 비참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큰 기회를 잡을 수 없다면 작은 기회부터 만들어 가세요. 학원을 다닐 돈이 없다면 무료 온라인 강의를 찾아보세요. 창업 자금이 없다면 먼저 경험을 쌓으세요. 인맥이 없다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절실함이 만드는 창의력, 오히려 돈이 없을 때 더 창의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이 풍부할 때 사람들은 안일해집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창의적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혁신을 만듭니다.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자신들의 집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에어비앤비가 되었습니다. 왓츠앱의 창업자는 페이스북에서 거절당한 후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며 앱을 개발했습니다. 나중에 그 앱을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은 인간을 시험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 돈이 없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사부 극복의 길. 탈무드가 제시하는 해답.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없을 때 겪는 비참한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관계의 변화, 자존심의 무너짐, 기회의 상실. 이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해답도 제시합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박해받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고 번영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탈무드의 지혜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 작은 것을 나누라. 탈무드는 말합니다. 돈은 쓰여야 산다. 언뜻 들으면 이상한 말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라는 건가요?
하지만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더 깊습니다. 돈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 돈은 죽은 돈입니다. 하지만 순환시키면 그 돈은 살아 숨쉬는 돈이 됩니다. 특히 나눔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훈 씨, 45세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상훈 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하루하루가 빠듯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노숙자 한 분이 가게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어렵겠지. 상훈 씨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드세요.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노숙자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이 상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좋은 일 하시네요. 저도 한 그릇 더 주세요. 저분 드시라고요. 그날 이후 상훈 씨는 가끔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돈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눴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상훈 씨의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가게라는 입소문이 났고 매출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훈 씨 자신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상훈 씨에게 힘을 줬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선은 가난한 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구하는 것이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때 관계가 살아납니다.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자존감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큰 돈을 나눌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눠보세요. 커피 한 잔을 후배에게 사주세요. 어려운 친구의 말을 들어주세요. 온라인에서 좋은 정보를 공유하세요. 나눔은 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혜, 시간을 투자하라. 탈무드의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다. 돈이 없을 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젊음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김유진 씨, 27세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유진 씨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유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만 흘려보낼 수는 없어. 유진 씨는 결정했습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시간을 투자하기로. 아침 6시에 일어나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무료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했습니다. 네트워킹 이벤트에도 나갔습니다. 명함을 나눠주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인맥을 쌓았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꾸준히 올렸습니다. 1년 후 유진 씨의 블로그는 구독자 3,000명을 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유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유진 씨는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3년간의 구직 활동 끝에, 하지만 그 3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유진 씨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지식을 쌓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낸 자는 생명 하루를 잃은 것이다. 돈이 없어도 시간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 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SNS를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 시간에 독서를 해보세요. 술을 마시며 시간제 시도 수계속 편집을 보내시나요? 그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시간은 민주적입니다.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시간 투자의 구체적 방법들, 여러분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1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1시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365시간입니다. 365시간이면 새로운 언어 하나를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서를 하세요. 책은 가장 저렴한 교육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이면 1년에 12권입니다. 12권의 책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셋째,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세요. 지금은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유튜브, 코세라, 칸아카데미, 무크. 세계 최고의 교수들이 무료로 강의합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의 강의를 집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을 만나세요. 인맥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쌓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커피 한 잔 값이 부담스럽다면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하세요.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헬스장 등록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운동하세요. 유튜브에는 무료 운동 영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세 번째 지혜를 쌓아라.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는 금은보다 귀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돈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재산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교육을 물려줬습니다. 금은보다 책을 물려줬습니다. 땅보다 지식을 물려줬습니다. 레비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가족이었습니다. 포그롬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고 레비시 가족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집도 가게도 재산도 모두 놓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비시가 챙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라율법서와 탈무드 책들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레비시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책을 읽게 했고 토론하게 했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자 레비시의 자녀들은 의사, 변호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자 그들은 부유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지혜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탈무드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을 이고 지혜는 어떻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아껴야 한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아끼고 언제 쓰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는 지혜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일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할 것인가는 지혜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로운 자는 배우려 하고 어리석은 자는 가르치려 한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려 합니다. 지혜를 쌓는 방법. 첫째,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탈무드는 질문과 토론의 책입니다. 왜? 라고 묻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왜 내가 가난한가? 왜 그 사람은 성공했는가? 왜 이 방법은 효과가 없는가? 질문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통찰을 낳습니다. 둘째, 실패해서 배우세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실수에서 배우고 더 현명한 자는 타인의 실수에서 배운다.
당신이 지금 실패했다면 그것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셋째, 멘토를 찾으세요. 탈무드 전통에서는 랍비 선생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배우는 것보다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멘토가 주변에 없다면 책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인들의 자서전을 읽으세요. 그들의 실패와 성공에서 배우세요. 넷째, 기록하세요. 생각을 기록하고 배움을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노트에 메모하세요.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고 깨달음을 구체화합니다. 다섯째, 토론하세요. 탈무드는 토론의 문화입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토론할 때 더 깊은 통찰이 나옵니다. 친구와 책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나누세요. 지혜가 있는 자의 부유함.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고 지혜가 없는 자는 부 속에서도 가난하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민수 씨, 38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한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수십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빚만 수억이 남았습니다. 민수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50대 자동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명품 옷을 팔고 평범한 옷을 입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쌍해. 저렇게까지 몰락하다니.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나는 돈을 잃었지만 경험을 얻었어. 이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 민수 씨는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이고 어떤 사람이 아닌지, 돈이 가져다주는 행복의 한계가 무엇인지. 민수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십억을 날려본 사람입니다.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민수 씨의 정직함과 경험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고 5년 후 민수 씨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수십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때는 돈은 많았지만 지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돈은 적지만 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탈무드가 말하는 진리입니다. 지혜의 복리 효과. 경제학에서는 복리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는 내일의 지혜를 낳고 내일의 지혜는 모레의 지혜를 낳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공부하면 1시간의 이익이 있고 평생 공부하면 평생의 이익이 있다. 지금 당장 지혜를 쌓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고 월세가 밀렸는데 책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혜가 당신을 구원합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세요. 마무리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인간이 겪는 비참한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관계가 변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기회를 잃는 순간들.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의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 나가기가 부담스럽고 미래가 불안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탈무드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돈보다 강하다. 지혜가 있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다. 돈이 없으면 비참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친구를 잃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탈무드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온 것처럼 진정한 부는 지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놓쳤든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3가지 실천. 오늘부터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작은 것이라도 나누세요. 가진 것이 적어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간이어도 되고 관심이어도 되고 위로의 말 한마디여도 됩니다. 나눔은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돈보다 귀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하루 1시간이라도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1년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혜를 쌓으세요. 탈무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지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록하세요. 실패에서 배우고 성공에서 배우고 타인에게서 배우세요. 지혜가 쌓일수록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해집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2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가 일어나 마을 전체가 불탔습니다. 부자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끝났어.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지혜로운 가난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을을 다시 세웁시다. 제가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의 지혜로 마을은 전보다 더 아름답게 재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마을의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10년 후 그 지혜로운 사람은 부유해졌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때 부자였던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탈무드는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재산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지금 가진 돈이 적더라도 마음의 지혜를 채워간다면 인생은 결코 비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단련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불로 시험하고 사람은 역경으로 시험한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은 진짜 금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시간을 투자하고 지혜를 쌓으세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기대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어려움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여러분 모두에게 탈무드의 축복을 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지혜의 다락방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그 등불이 길을 비춰주길,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지혜, 그것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혜 다락방이었습니다.